뜨거운 폭염과 함께 8월이 왔습니다. 8월은 또 휴가의 계절이죠. 산으로 계곡으로 떠나는 분들도 많지만은 바캉스 하면 역시 바다 아니겠습니까? 여름바다 해수욕도 하고 조개도 줍고 회로질도 하지만은 가장 짜릿한 건 역시 낚시죠. 도시인들이 인생 첫 바다 낚시를 체험하는 시기가 대부분 여름 휴가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월간 흑이자 8월호의 주제는 바캉스 낚시입니다. 8월은 연중 수온이 가장 높은 달입니다. 동서남해 모두 연중 최고 수온 24도 정점을 찍는 달이죠. 그래서 긴꼬리, 뱅에돔, 벤자리, 부시리 같은 최날 유성 어종이 잘 낚이고 물고기들의 야행성이 증가하면서 깔치, 한치, 붕장어, 전갱이, 참돔, 밤낚시가 호황을 보입니다. 그리고 8월은 휴가철이기 때문에 그동안 낚시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바다에 온 김에 낚시를 해보는 관광객 대상의 체험 배낚시나 방파제 해수욕장, 던질 낚시가 많이 시도되는 시기입니다. 제 주변에 민물 낚시만 해온 지인들이 바다 낚시 장비나 낚싯배 연락처를 물어오는 시기도 주로 8월이죠. 그래서 이달에는 4대돔 낚시, 고급 어종을 노리는 전문 낚시는 잠시 밀쳐두고 휴가철 피서지에서 즐길 수 있는 낚시와 그에 맞는 어종 위주로 소개할까 합니다. 8월의 타겟 어종 1. 보리멸. 백사장의 미녀로 불리는 보리멸은 여름 해수욕장에서 가장 쉽게 낚을 수 있는 어종입니다. 동해, 서해, 남해 그리고 제주도까지 모래사장이 있으면 곧 보리멸이 있다고 봐도 됩니다. 더구나 가장 잘 낚이는 시기도 7월과 8월이라서 이 휴가철 피서낚시에 딱 맞아떨어지는 어종입니다. 체구는 작아도 입질이 시원해서 낚는 재미가 있고 회나 물회 그리고 튀김이나 소금구이로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찌낚시에는 잘 안 낚이고 주로 원투 낚시에 낚이는데 가자미와 성대가 손님 고기로 같이 낚이죠. 수온이 낮은 5, 6월이나 10월, 11월에는 이 보리멸들이 해수욕장에서 먼 깊은 수심이 있기 때문에 장거리 캐스팅이 가능한 전문꾼들만 낚을 수 있지만은 8월에는 얕은 해안 가까이까지 바짝 다가오기 때문에 원투가 서툰 초보자들도 쉽게 낚을 수가 있습니다. 주로 수영하는 사람들이 없는 해수욕장 그 양쪽 외곽에서 낚시를 하지만은 밤에는 이제 한적해진 그 해수욕장 안쪽에서도 낚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낚싯대를 던져놓고 나지막한 파도 소리를 감상하는 보리멸 밤낚시의 운치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보리멸이 가장 많은 곳은 제주도이고 보리멸 낚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동해안입니다. 남해안은 동해에 비해서 보리멸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적지만은 그만큼 보리멸 자원이 많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제, 통영, 사천, 남해도 여수, 고흥, 완도, 해남, 진도에 이르기까지 해수욕장만 있으면은 다 보리멸이 낚인다고 보면 됩니다. 서해에도 고창, 부안, 군산, 보령, 태안 등 이 충청남도 이남 이 지역에서는 다 보리멸이 낚이지만은 경기도만큼은 이 수심이 얕고 뻘이 많아서 보리멸 개체수가 많지 않습니다. 서해안은 간만조의 차가 크기 때문에 썰물에는 거의 한 수백 미터 거리까지 이렇게 전진하면서 낚시를 하다가 물이 차면 다시 또 뒤로 후퇴하면서 낚시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사장보다 격포 궁항이나 또 군산 야미도 방파제 같은 간조 때도 어느 정도 수심이 유지되는 방파제나 선착장에서 더 잘 낚이는 게 서해 보리멸의 특징입니다. 보리멸은 우리나라에서는 가자미의 인기 가리지 있지만은 일본에서는 원투 낚시를 대표하는 어종으로 대접받습니다. 그래서 매년 전국에서 그 보리멸 원투 낚시 토너먼트가 열리고 그런 대회를 통해서 원투 낚시 전문가들을 선발하죠. 그래서 일본제 원투 낚시 때는 모두 이 보리멸을 타겟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원투 낚시 전용 장비를 사용하면은 당연히 보리멸 낚시에는 유리하겠죠. 하지만은 8월에는 이 보리멸이 가까이에서도 낚이니까 뭐 2, 3만 원 하는 저렴한 릴대로도 충분히 낚을 수가 있습니다. 보리멸 낚시 채비와 봉돌, 청개찌렁이 미끼는 해수욕장 주변의 낚시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보리멸은 입이 작기 때문에 이 미끼로서는 개찌렁이는 작고 가는 게 좋고 또 개찌렁이를 길게 늘어뜨리지 말고 바늘 끝에서 한 5mm 정도만 나오게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썰물보다 밀물에 잘 낚이니까 그 시간대를 맞추는 게 중요하고
던져놓고 무작정 기다리지 말고 조금씩 이렇게 이제 감아주면서 그 넓은 범위를 탐색함과 동시에 또 미끼의 움직임으로 그 보리멸의 공격 본능을 자극하는 그렇게 끌어주는 낚시의 전략입니다. 릴 핸들을 1초에 한 바퀴 정도 이렇게 천천히 감으면서 끌어주는데 투둑 하는 느낌이 오면 바로 채지 말고 보리멸이 미끼를 삼킬 때까지 충분히 기다렸다가 다시 감아주면은 남은 바늘에 또 다른 보리멸들이 낚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던져서 3마리씩, 4마리씩 낚는 패턴으로 다수확을 노리는 게 이 낚시의 재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월의 타겟 어종 2, 깔치. 8월의 가장 핫한 어종은 뭐니 해도 깔치입니다. 깔치 금어기인 7월이 끝나면은 8월 1일부터 전국의 낚싯배들이 일제히 깔치 조업에 나서서 밤바다를 환하게 집어등으로 밝히죠. 깔치는 비싼 몸값만큼 배삭도 비쌉니다. 먼바다 출조의 경우에 1인당 16만원에서 한 18만원을 받고 내만 출조의 경우에도 6만원에서 8만원을 받습니다. 낚싯배 선비가 가장 비싼 어종을 꼽는다면 아마도 깔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배를 안 타고도 그 방파제나 갯바위에서 깔치를 낚을 수가 있습니다. 8월부터 9월까지는 소위 그 풀치라고 불리는 그 몸통 굵기가 우리 손가락 2개나 한 2개 반 정도 되는 그런 소형 깔치들이 내만으로 떼지어 들어와서 쉽게 낚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깔치가 낚이는 방파제마다 낚시인들로 불야성을 이루게 되는데 더위를 피해서 밤에 낚을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피서낚시의 백미로 꼽힙니다. 8, 9월의 깔치 워킹 낚시터는 외해보다 내만에 형성되는 게 특징입니다. 포항, 경주, 울산, 부산, 거제, 진해, 통영, 남해, 여수, 목포, 내만은 모두 여름밤 깔치 낚시터가 됩니다. 남해 깔치는 8월부터 11월까지 길게 낚이고 서해의 군산과 격포 깔치는 9월과 10월 2달간 반짝 낚이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8월에는 서해 깔치는 아직 확률이 좀 떨어집니다. 8월에는 아직 어린 2집급 풀치가 주종이고 2.5지나 3지급으로 성장한 깔치는 9월과 10월에 낚여서 사실상 그 깔치 낚시의 피크 시즌은 가을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낚시인들의 관심은 이 금어기에서 막 해제된 8월에 가장 크기 때문에 8월의 어종으로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8, 9월에 깔치가 잘 낚이는 남해안의 방파제 깔치 낚시 명당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통영 내만의 골리도, 항림도, 송도, 연대도에서 갯바위 야간 루어 낚시에 깔치가 마리수 호황을 보여줍니다. 방파제 깔치는 루어 낚시와 생미끼 찌낚시로 낚는데 루어 낚시의 조과가 월등하기 때문에 대부분 루어 낚시를 합니다. 다만 루어 낚시를 할 때는 깔치 집어등이 있어야 되는데 가격이 50만 원 이상 가는 오시바트나 베가트 제품을 쓰면 집어력을 높일 수 있지만은 낚시인이 적어서 광량 경쟁이 적은 곳에서는 한 15만 원 안팎의 20에서 25와트 제품으로도 충분히 깔치를 집어해서 낚을 수가 있습니다. 낚싯대는 7 내지 8피트 길이의 볼락대나 에깅 팁는 대를 사용하는데 초리대가 좀 이렇게 부드럽게 휘어져줘야 그 깔치가 입질할 때 입끌림이 잘 됩니다. 1000번, 2000번 릴에 원줄은 0.45나 0.65 합사를 쓰고 그 원줄과 루어 사이에 그 깔치의 날카로운 이빨에 끊어지지 않도록 그 굵은 카본줄이나 또 와이어 쇼크리드를 한 30cm 정도 연결해서 씁니다. 깔치 쇼크리드는 자작해서 쓰는 분들도 많지만 초보자들은 그냥 낚시점에서 파는 것을 사서 연결해서 쓰시면 됩니다. 다만 줄이 좀 가늘고 또 이 소형 도래를 사용한 쇼크리드가 물속에서 조류를 적게 받아서 좋은 조과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루어는 7g을 표준으로 5g부터 15g 사이의 무게를 사용하는데 역지그 헤드, 물결 채비, 다트웜, 와인딩 채비를 고루 사용합니다. 웜은 통통한 그릇보다 가는 스틱이나 쉐드웜이 잘 먹히고 길이는 2인치부터 5인치까지 다양하게 씁니다. 컬러는 레드, 오렌지, 아이보리, 야광색이 인기 있습니다.
깔치는 집어등에 유인되면은 보통 수면 근처 한 1 내지 3m 수심에서 낚이는데 그 시간대에 따라서 유형성과 입질 패턴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빨리 간파해야 많이 낚을 수가 있습니다. 입질이 활발할 때는 그냥 던졌다가 감는 그냥 단순한 리트리브에도 잘 낚이지만은 거기에 이렇게 살짝 끊어치면서 감는 와인딩 액션을 가미하면 좋습니다. 8월의 타깃 어종 3. 문어. 흑기자가 선정한 8월의 선상낚시 대표 어종은 문어입니다. 서해에 주꾸미가 있다면 남해에는 문어가 있죠. 올해 처음 실시된 문어 금어기가 해제된 지난 7월 9일부터 거제, 통영, 삼천포 여수의 낚시배들이 모조리 문어 출주에 나서면서 그 남해도 지적해협과 돌산도 앞바다에는 해상전을 방불케 하는 장관이 펼쳐졌는데 시작부터 호조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8월부터는 씨알이 더 굵어지면서 이제 1kg급도 만날 수 있게 되고 9월, 10월로 가면서 점점 더 씨알이 굵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해와 서해에서 잡히는 문어는 돌문어라고 해서 동해에서 잡히는 그 대형 피문어와는 다른 종입니다. 피문어가 최대 20에서 30kg까지 자라는 데 반해서 이 돌문어는 크도 3kg 미만입니다. 대신 마리수 재미가 좋고 맛이 좋아서 낚시 대상으로는 이 피문어보다 돌문어의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문어 낚시 이야기하면 보통 돌문어 낚시를 이야기합니다. 문어 역시 깔치와 마찬가지로 남해보다 서해가 이전이 늦습니다. 그 이유는 수온의 상승 속도가 서해가 더 느리기 때문이죠. 남해 안에서는 7, 8월이 피크 시즌이고 서해 안에서는 9, 10월이 피크 시즌입니다. 11월이 되면은 대부분 문어 시즌은 다 종료되지만은 수온이 높은 거제도에서는 겨울에도 문어 선상 낚시가 이루어집니다. 문어 낚시의 매력은 낚기 쉽고 요리하기 쉽고 맛있다는 겁니다. 요즘 방송을 보면은 그 연예인들의 문어 낚시 체험 영상이 자주 보이죠. 그만큼 쉬운 낚시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낚을 수 있습니다. 낚시 장비가 없어도 이 대부분의 낚싯배에서 한 10,000원 정도 가격의 낚싯대 원리를 대여해 주기 때문에 몸만 가도 문어를 낚을 수가 있습니다. 낚싯배 선비는 출항지마다 조금씩 다른데 근거리로 출항하는 여수나 삼천포는 한 1인당 6만원 선이고 또 약간 1시간 이상 멀리 출항하는 격포권은 1인당 9만원까지 합니다. 나만의 낚싯대를 사서 본격적으로 문어 낚시를 하고 싶다면은 문어 낚시 전용대나 이 다운샷 외수질 낚싯대 중에서 좀 빳빳한 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미디엄 라이트 액션보다 미디엄 액션이 나은 이유는 이 낭창거리는 대보다 빳빳한 대가 문어 입질을 파악하기가 좋고 또 큰 문어를 뽑아 올리기도 좋기 때문입니다. 릴은 주꾸미 낚시용 베이트 릴을 그대로 쓰되 원줄은 P라인 3호 정도로 강한 합사를 감아 주셔야 됩니다. 애기가 바닥에 걸리거나 또 문어가 돌에 달라붙어도 당겨서 빼낼 수 있을 만큼의 강한 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문어 애기는 쭈꾸미 낚을 때 쓰는 그 왕눈이 싯대를 그대로 사용하는데 컬러는 고추장, 색동, 금동, 수박색이 잘 먹힙니다. 문어는 기특하게도 우리 조선인들 주머니 사진 생각해서 싼 애기, 비싼 애기 가리지 않고 잘 물어줍니다. 그 비싼 일제만 편식하는 그 못된 한치나 무늬 오징어하고는 다른 아주 착한 두 종류죠. 그래도 비싼 애기 쓰면 한 마리라도 더 낫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꼭 있는데 궁금하시면 직접 이렇게 비교 실험해 보는 것도 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원줄 끝에 큰 메인 도래를 묶고 그 메인 도래에 이제 작은 스냅 도래 4개를 이제 연결해서 그 스냅 도래 1개에는 봉돌을 달고 또 나머지 이제 스냅 도래 3개에는 이제 싯대를 1개씩 다는데 미끌림 때문에 이제 이 애기의 분실이 잦아서 좀 넉넉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봉돌은 20호, 25호, 30호, 40호 4가지를 사용하며 사리대에는 50호 봉돌도 몇 개 준비하셔야 됩니다. 배를 안 타고 워킹 낚시로도 문어를 낚을 수는 있지만은 하루 한두 마리 낚기 어려울 만큼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초보자들에게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문어 낚는 꿀팁 2가지를 알려드리면 첫째, 고폐질은 최소한으로 해라. 문어 낚시에서 고폐질은 미끌림을 방지하는 수준에서 최소한으로 해줘야지 이걸 자주 하면 안 좋습니다. 문어는 바닥에서 떠있는 애기는 공격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봉돌과 애기가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아주 살짝 이렇게 들어서 미끌림만 피해주는 게 기술입니다. 이 조류가 안 흐를 때는 캐스팅을 해서 끌어줘라. 조류가 없을 때는 수직으로 내려서 굽혀질만 하는 것보다 멀리 던진 다음에 이렇게 살짝 끌어주면서 이제 문의 입질을 유도하면 더 많이 낚을 수 있습니다. 이런 캐스팅 낚시를 하려면 배 중간보다는 뱃머리나 배 꼬리에 쓰는 게 유리하죠. 한편 그 배 중간에서도 조류가 내 등 뒤에서 이렇게 앞쪽으로 흘러나갈 때는 그 선실 뒤쪽에 있는 낚시인들의 채비가 흘러서 내 바로 밑에 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간 앞으로 캐스팅해서 깔아앉혀줘야 그 채비끼리 엉킴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각 계획별 8월의 바다 어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남해는 전갱이, 고등어, 보리멸, 성대, 양태, 도다리, 붕장어, 깔치, 농어, 갑오징어. 서해는 고등어, 농어, 삼치, 광어, 쥐노래미, 붕장어, 망둥어. 동해는 가자미, 보리멸, 붕장어, 강도다리, 광어, 쥐노래미, 성대, 고등어, 전갱이. 8월에 관심이 쏠리는 낚시터는 역시 피서지 주변의 낚시터겠죠. 지난 7월 15일 발간된 월간 낚시 춘추 8월호에 캠핑과 낚시를 겸할 수 있는 캠핑 낚시 명소 20곳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기사를 쓴 그 김진영 기자가 특별히 추천한 이 캠락 명소 베스트 4를 우리 그 허기자 TV 시청자분들께 특별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고흥 녹동 방파제. 갯바위 못지않은 조항을 배출하는 방파제로 유명한 곳입니다. 녹동항과 소록도 사이에 깊고 빠른 물거리 위치해서 어자원이 풍부하고 물때에 상관없이 낚시가 잘 됩니다. 찌낚시, 원투 낚시, 민장대 낚시를 고루 즐길 수 있고 방파제 초입이나 공터에 텐트를 치거나 차박하기에 좋습니다. 다만 휴가철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이 흠이죠. 2. 거제 홍포 방파제. 길이 20m가량의 작은 방파제지만 조항만큼은 대형 방파제에 뒤지지 않는 곳입니다. 뱅에돔이 잘 낚이고 무늬 오징어와 한치도 올라옵니다. 옛날에는 선착장으로 쓰였지만 지금은 어선들이 선착장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공터에 마음대로 텐트를 치거나 차박을 할 수 있죠. 이곳 역시 이제 여름에는 그 포인트 다툼이 좀 치열하다는 게 단점입니다. 3. 거제 대포 방파제. 이곳은 방파제가 2층으로 지어져서 1층 그늘 자리에 텐트를 치면은 비와 햇빛을 피해서 캠락하기 좋은 곳입니다. 낮에는 도다리, 감성돔, 뱅에돔이 낚이고 밤에는 무늬오징어, 갑오징어, 붕장어, 농어가 낚입니다. 거제도의 대포, 홍포, 근포 방파제는 사람들로 붐비는 게 흠이지만은 텐트 칠 곳이 많고 무엇보다 낚시가 잘 됩니다. 4. 경주 전촌 솔밭 해변. 나정 고운 모래 해변과 이어진 긴 해변으로 해수욕과 낚시를 함께 즐기기에 좋은 곳입니다. 해변 뒤에 있는 야영장을 이용하면은 밤 낚시를 이제 하기 편하고 또 큰 주차장이 있어서 대형 캠핑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원투 낚시하면은 뭐 가자미, 또 성대, 쥐노래미가 낚이고 그 해수욕장 가운데 그 테트라포드가 잠긴 지점을 노리면은 농어도 낚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낚시 춘추 8월호에는 울산, 부산, 포항, 통영, 여수, 고흥의 캠핑 낚시 유망터와 캠핑 낚시 현장기, 또 캠핑 사이트 설치 요령 등을 소개하고 있어서 구입해서 보시면은 바캉스 낚시의 알찬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8월에 바다 낚시를 방해하는 3대 회방꾼, 그것은 태풍과 고수온 그리고 집중호우입니다. 특히 올해는 고수온 때가 빨리 찾아와서 지난 7월 23일부로 해수부에서 고수온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양식 어민들에게 발효되는 그 고수온 주의보는 28도 수온에서 발령되는데 올해는 고수온 피해가 컸던 그 2018년보다 2주 빨리 발령되었고 발령 지역도 전남, 충남, 제주도까지 상당히 넓습니다. 해수온이 28도까지 오르면은 이 물고기들은 소화효소 분비를 멈추기 때문에 먹이 활동은 당연히 스톱됩니다. 그래서 그 양식장에서는 이 고수온주의보가 발효되면은 먹이 공급을 중단하죠. 자, 그렇다면 이런 이상 고수온은 언제 사라질까요? 몇 차례 강한 태풍이
우리 한반도 해역을 휩쓸고 지나가면은 이제 난류의 세력이 한풀 꺾이고 또 차가운 심층수가 이제 따뜻한 그 표층수와 이렇게 섞이면서 다시 정상적인 수온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태풍은 바다 낚시의 악재인 동시에 또 호재가 되는 것이죠. 강한 집중호우와 그로 인한 민물의 유입도 8월 낚시의 악재입니다. 민물이 유입되면은 염도가 낮아지면서 이 바닷고기들의 활동이 위축됩니다. 특히 무늬 오징어, 문어, 깔치 같은 고기들이 이 민물에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래서 낙동강 하구의 진해만, 그리고 영산강 하구의 목포 앞바다, 또 남강댐의 방류수가 유입되는 그 삼천포 앞바다는 그 집중호우와 민물 방류가 이루어진 직후에는 출조를 삼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8월은 아무래도 이 더위를 피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죠. 자외선이 강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는 낚시를 좀 쉬는 게 좋고, 또 가능하면 안전이 확보된 장소에서 밤 낚시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밤에는 낮보다 물이 많이 차오르기 때문에 만조 때 그 파도에 짐이 쓸려 나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랜턴과 그 여분의 배터리, 그리고 모기약 반드시 챙기셔서 낭만의 밤이 고난의 밤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